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학2 온라인 클래스의 김현준입니다. 자, 오늘은 여태까지 배웠었던 수열의 극한 중단원 마무리를 할 건데요. 오늘 아침에 일어났더니 좀 서늘하더라고. 세수를 하는데 좀 춥기도 하고, 그래서 출근할 때 좀 기온을 봤더니 17도야, 17도. 그게 뭘 의미해? 가을이죠. 이제 뭐 가을, 추석, 겨울, 그럼 고3이야, 고3.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는 말에 좀 불편함이 느껴져요. 부담감이 와요. 그러면 정상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을 하는데 전혀 뭐 어떤 느낌도 없다. 그러면 조금 긴장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부담감을 좀 성실함으로 바꿨으면 좋겠어. 뭐 그렇다고 갑자기 뭐 1시간 공부하던 거 2시간 공부할 수는 없죠. 뭐 하루 이틀은 겨우겨우 할 수 있겠지만 그거 오래 못 가잖아. 그러니까 공부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자고. 뭐 어제 1시간 했으면 오늘은 1시간 10분 하고, 어제 2시간 했으면 오늘은 2시간 30분 하고, 이렇게 어제보다 좀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자는 거예요. 아니면 공부할 때 불필요한 나쁜 습관들을 버려도 괜찮고, 이렇게. 자, 오늘은 그동안 배웠었던 수열의 극한에 관련된 문제를 풀 건데요. 수열의 극한에 관련된 유형 분석을 먼저 해보려고 해요. 자, 먼저 수열의 극한하면 뭐가 중요했죠? 이게 뭐야? 좌극한 대 우극한. 그러니까 시험을 볼 때 어떤 함수의 그래프를 제시한 다음에 좌극한과 우극한을 물어볼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뭐 어렵진 않지만 수능에 매번 나온다고 봐도 무방한 그런 유형이죠. 그러니까 틀리면 큰일 나는 거야. 절대 자만하면 안 돼. 자, 두 번째는 극한값의 존재성. 자,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할 때 라는 조건을 줄 거예요. 뭐 그럴 때는 좌극한과 우극한이 일치한다는 것을 이용해서 뭐 미정계수를 구하는 그런 문제가 있죠.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극한의 뭐야? 극한의 뭐야? 성질이죠. 그러니까 극한의 성질을 이용해서 뭘 한다? 극한값을 구하는 게 관건이다. 자, 그 다음 거는 이제 너무나 유명한 명분의 요건. 분모가 0일 때는 분자도 0이어야 한다를 이용해서 어떤 미정계수를 구하는 문제죠. 자, 그리고 무한대 빼는 수 없잖아. 뭐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자, 이런 친구들은 부정형이라고 하죠. 그 결과가 그때 다른 그런 유형들은 식을 변형해서 우리가 정형으로 바꾼 다음에 문제를 풀어야겠다. 그리고 뭐 미정계수의 결정. 미정계수의 결정. 사실 이 두 친구는 뭐 거의 같은 흐름 안에 있다라고 말해도 무방하죠. 자, 그리고 마지막은 극한의 배소관계. 어떤 함수의 극한값을 직접적으로 구하기 힘들 때는 옆에 있는 친구들의 극한값을 이용해서 간접적으로 함수의 극한을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한 이야기들이 좀 머릿속에 있으면 공부를 제대로 한 거고, 이게 너무나 좀 신선하게 들리면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극한의 출제 유형을 좀 정리했고요. 자, 문제 풀어볼게. 자, 27페이지 5번 문제 볼게요. 자, 교과서 27페이지 5번 문제. 자, 문제를 보니까 조건이 있죠. 자, 어떤 조건이 있어요? 자, fx가 알려줬네. 근데 여기 있는 함수식은 구간에 따라 식이 달라지죠. x 플러스 분의 1이래.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분수함수. 자, 그 다음에 x 제곱이래요. 언제?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요. 그리고 1보다 작을 때.
세 번째는 x분의 1. 이렇게. 이때는 뭐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때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냐면 첫 번째는 1에서의 극한값을 물어봤어. 근데 보다시피 여기 있는 친구는 어때요? 마이너스 1과 1이라는 경계점에 따라서 함수식이 달라지죠. 자,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 풀 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풀어 이렇게. 자, 경계점 표시 마이너스 1 이렇게. 자,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어때요? 함수식이 x 플러스 1분의 1이야. 자, 마이너스 1 사이에 있을 때는 함수식이 x 제곱이야. 물론 등호까지 엄밀하게 반영하진 못하지만 이렇게 쓰는 게 문제 풀 때는 별 문제가 안 돼요. 1보다 클 때는 x분의 1 이렇게. 자, 1에서의 극한값을 물어봤으니까 지금 1에서 어때? 좌우에 따라서 함수식이 달라지죠?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겠어? 좌극한도 구하고 우극한도 구한 다음에 두 값이 같은지를 확인하고 같으면 그것을 극한값으로 쓰면 되겠죠. 자, 그래서 먼저 우극한 구해볼까? x1보다 클 때. 자, 좌극한. x1보다 작을 때. 이런 식으로. 자, 1보다 클 때는 오른쪽에 있는 함수식을 선택하면 되겠죠. 그래서 x분의 1, x가 1보다 작을 때는 왼쪽에 있는 함수식을 선택하면 되죠. x제곱. 자, 이 친구들은 그냥 x에다 1을 대입하면 되잖아. 1. 자, 그럼 좌극한과 우극한이 일치하니까 극한값은 존재하고요. 그 값은 1. 끝. 어렵지 않지? 자, 두 번째 뭐야? 마이너스에서의 극한값을 물어봤죠. 자,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 자, 마이너스에서의 극한값인데 이때도 마이너스를 기점으로 해서 함수식이 달라지니까 좌극한, 우극한을 따로따로 구해야겠다. 자, 그래서 첫 번째 x가 마이너스가 클 때, 두 번째는 마이너스보다 x가 작을 때. 자, 이때는 마이너스보다 클 때니까 오른쪽에 있는 함수식을 선택하면 되죠. 맞잖아. 대답 좀 해봐. 자, 이때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죠. 그러니까 x 플러스 1분의 1을 선택하면 되겠다. 자, 이때는 다항함수니까 뭐 극한값과 함수값이 일치해서 그냥 x 대신에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되겠지만 얘가 문제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x 대신에 마이너스를 한번 대입해봐. 그럼 분모가 어떻게 돼? 0이 되잖아. 근데 엄밀히 말하면 실수 0이 아니라 분모가 0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상태죠. 근데 여기서 이제 플러스 0인지 마이너스 0인지 또 너무나 중요하죠. 왜냐면 부호에 따라서 양의 무한대가 될지 음의 무한대가 될지가 결정되니까. 근데 여기서 보다시피 지금 x는 어때요? 마이너스 1보다 작잖아. 맞잖아. 마이너스 1이 좌극한이니까. 그럼 마이너스를 좌변으로 이항해봐. 그러면 x 플러스 1은 어때요? 0보다 크잖아. 그러니까 이 친구는 0보다 크니까 양의 무한대죠? 이렇게. 그래서 결과는 뭐야? 정적 플러스 0이죠? 0보다 큰 값을 가지면서 0에 하나씩 가까워지는 거고요. 자, 그것을 역수니까 양의 무한대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좌극한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뭐 우극한과 좌극한을 같다 다르다 논할 수조차 없죠. 그래서 이때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죠. 이해돼?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개념 배운 지 얼마 안 돼서 좀 천천히 설명하는데 이런 문제들은 실전에서는 되게 빨리 풀 수 있어요. 자, 그다음 세 번째 문제는 양의 무한대네. 양의 무한대. 자, x가 무지하게 커질 때 fx의 극한값이 존재하냐? 자, x가 한없이 큰다는 건 뭐야? 여기는 식을 선택해야겠죠? x분의 1 써봐.
fx 대신에 x는 한없이 커지네. 그럼 무한대분의 상수니까 이거 뭐야 이거? 영어는 수렴하겠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음의 무한대죠. 자, 여기서 뭐예요? x가 음의 무한대로 갈 때 fx의 극한값을 구하시오. 자, 음의 무한대니까 가장 왼쪽에 있는 함수식을 선택하면 되겠네? 자, 그래서 이거 잘 봐. x 플러스 1분의 1인데 또 뭐 기초 약한 친구들은 여기서 조금 헤매는데 잘 봐. 자, 문제를 좀 기교 있게 풀려면 x에다가 음의 무한대 대입해봐. 이렇게 되죠? 근데 음의 무한대에다가 어떤 상수를 더하는 것은 전혀 영향을 못 주죠. 그러니까 이런 거야. 엄청나게 넓은 바닷가에다가 잉크 한 방울 떨어뜨려봐. 바다에 영향을 줄까 못 줄까? 거의 영향을 못 준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양의 무한대나 음의 무한대에다가 어떤 상수를 더하고 빼는 것은 전혀 영향을 못 주니까 그냥 뭘로 볼 수 있겠어? 음의 무한대분의 1로 봐도 무방하다. 그러니까 이것은 0에 하나씩 가까워지겠죠? 그래서 이것도 극한값은 0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오늘 5번 문제 푼 거야. 5번 문제. 어렵진 않지만 그렇다고 아주 쉽지도 않은 5번 끝났고요. 이제 6번 가요. 자, 이거 필기할 사람 정지 버튼 누르고 필기하세요. 자, 오늘 좀 급식 맛있었는데 학교 안 나와서 못 먹어서 좀 아쉽네 친구들. 자, 베트남 쌀국수가 엄청 맛있더라고. 집에서는 더 맛있는 거 먹었겠죠. 자, 6번 문제는 그거야. 이때도 구간에 따라 함수식이 달라진대. 이렇게. 0보다 클 때는 함수식이 x제곱 플러스 0보다 작을 때는 x 플러스 k가 되고요. 자, 이때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x가 0보다 작을 때. 자, 이때 문제 조건은 0에서의 극한값이 존재한대요. 우리 극한값이 존재한대. 어떤 느낌이 와? 당연히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야겠죠. 그러니까 선생님은 먼저 그냥 실전으로 객관식 문제를 푼다고 생각하고 좀 빠르게 풀어볼게요.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 두 친구 만나면 되는 거 아니야? 극한값이 0에서 존재하려면. 그래서 x에다 0을 대입하면 되죠? 0 대입하면 어떻게 돼? 1. 그 다음에 또 x에다 0 대입해봐 이렇게. 그러면 k가 되죠? 두 개가 안 뜨면 돼. k는 1, 끝이야. 더 이상 복잡하게 풀 필요 없겠죠? 그런데 여기는 식에다 0을 대입했다는 얘기는 x는 0보다 큰 거지. 0보다 큰 거니까 어때요? 0보다 오른쪽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렇게 볼 수 있어. 오른쪽에 있는 식에다가 0을 대입했다고 볼 수 있고요. 얘는 0보다 작은 거니까 왼쪽에 있는 식에다가 왼쪽에 있는 식에다가 경계점을 대입했다고 볼 수가 있죠. 두 개가 같다고 했을 때 K는 1을 얻을 수 있다. 근데 만약에 서술형 평가에 나오면 조금 더 엄밀하게 쓸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 아니 여기서 극한값이 존재한다네. 그러니까 어떻게 써야 돼? 0의 우극한이 존재하고 0의 좌극한이 존재해서 두 개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같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서술형 평가 쓸 때 이렇게 한다고. 자, 우극한이라는 것은 x가 0보다 클 때 얘기잖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식을 선택하면 되겠고, 자, 이때는 x가 0보다 작을 때니까 x가 0보다 작은 x 플러스 k를 선택하면 되겠죠? 이렇게. 여기는 두 친구는 둘 다 다항함수죠? 다항함수는 극한값과 함수값이 일치하니까 이때는 x 대신에 0을 대입하면 1은 k가 되겠죠.
어떻게 풀 거야 실전에서? 당연히 이렇게 풀어야겠지. 자, 이렇게 해서 뭐 간단한 문제 풀었고, 그 선생님이 보니까 좀 7번부터가 그래도 좀 문제다운 문제 같아요. 7번 한번 풀어볼까? 7번. 지우지 말고 옆에다 한번 풀어볼까? 여기다가 7번 이렇게. 7번. 자, 지금 몇 분 됐지? 뭐 15분밖에 안 됐네. 그러니까 이게 핸드폰 카메라가 28분까지밖에 녹음이 안 되더라고요. 자, 7번 볼게요. 자, 조건은 이거야. 리미트 x가 자 0으로 갈 때 x분의 fx의 극한값이 a. 그러니까 a가 어떤 값인지 구체적으로 지정해주진 않았어요. 그 말은 a가 뭐 3으로 잡든 8로 잡든 a를 어떤 값으로 잡든 결과는 똑같다는 얘기도 되죠. 자, 그리고 뭘 구하라고 했냐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자 fx분의 뭐 7x 제곱 플러스 2fx의 값을 구하시오. 이거 어떻게 풀 거야? 이게 조건이고요. 이게 물음이야. 그러니까 문제를 푼다는 것은 조건과 물음 사이의 간격을 좁히는 거야. 그 사이에 어떤 다리를 건설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간격을 좁힐 수 있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조건은 x분의 fx 아니야? 이런 모양이 나타나게끔 식을 변형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fx에다 어때요? x를 나눠주면 되겠죠? 근데 분모만 나눠주면 되나? 분자도 나눠줘야지. 그리고 실제로 분자도 나눠줬을 때 여기는 fx가 x분의 fx가 되겠지. 그래서 여기다 곱하는 거야. 뭘 곱하겠어? 분모는 x분의 1, 분자는 x분의 1을 곱하면 우리가 원하는 모양 얻을 수 있지. 자, 그래서 갖고 와봐. 자, x가 0으로 갈 때. 분모를 보면 x분의 fx. 분자를 보면 7x 플러스 2 곱하기 x분의 fx. 근데 여기 이쁜 모양이 있잖아. 우리가 원하는 이 세모는 어디로 간다고? 어디로 간다고? A로 간다고. 따라서 극한의 성질에 의해서 일단 여기는 지금 7x는 어디로 가요? x가 0으로 가니까 0으로 갈 것이고 세모는 A로 간다며 A로 간다며 그럼 A분의 2A잖아. 뭐 그리고 문제에서는 A가 0이 아니라 했었죠. 그러니까 분모 분자를 A로 나눴을 때 결과는 뭐가 된다? 2가 된다. 답은 2가 되겠다.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조건을 활용하기 위해서 물음을 변형한 거죠. 근데 멋있지 않아? 문제를 푼다는 것은 조건과 물음 사이에 다리를 건설하는 거다. 이거 어떤 수학자가 얘기했을까? 내가 얘기했어, 내가. 선생님이 했다고 그러니까 별로 멋이 없지. 만약에 가우스 같은 사람이 이런 얘기 했으면 뭐 고개를 끄덕였겠지.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인가? 자, 2문제 남았네. 근데 만약에 수업하다가 끊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자동으로 넘어가는 거야. 자, 8번 볼게요. 8번. 자, 여기다 쓸게. 8번. 자, 8번에서 주어진 조건을 보면 이거죠.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그리고 여기는 x 플러스 1. 그리고 여기는 루트 x 플러스 a. 그리고 마이너스 b는 2분의 1. 딱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 느낌 와? 자, 분모에 x 대신에 마이너스 대입했을 때 분모가 0이 되죠? 그럼 뭐 엄밀하게 얘기하면 분모가 0을 향해서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극한값이 있네. 따라서 미정계수의 결정법에 의해서 분자의 극한값도 어디로 가야 돼? 0으로 가야겠죠. 느낌 와? 그래서 그냥 자, 이거 서술형인가?
서술형 평가니까 엄밀하게 써볼게. 자, 그래서 분자의 극한값 이렇게 분자의 극한값도 0이 돼야 돼. 이 친구는 무리함수잖아요. 무리함수는 정의된 x값의 범위 안에서 연속이야. 이어져 있어. 그러니까 그냥 x 대신에 마이너스를 대입해도 괜찮아. 극한값과 함수값이 일치하니까 이렇게. 이해돼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를 넘길 거야. 그러니까 하나의 문자를 다른 문자로 표현하면 문제 풀기 좋지 않아요. 그리고 다시 대입해야죠. b 대신. 자, 다시 한번 쓸게. 써보면 루트 x 플러스 a. 자, b 대신에는 자, 마이너스 플러스 a. 여기는 x 플러스 1. 요게 문제에서는 2분의 1이래. a값 b값 구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식을 통해서 a 구한 다음에 a 값을 대입하면 뭐 b도 구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 당연히 유리화하고 싶어야지. 그러니까 공부를 좀 한 고등학생이면 이 식을 보자마자 막 유리화하고 싶은 욕구가 생겨야지. 지금 분자를 보니까 a-b 꼴이죠? 자, 그래서 a 플러스 b 꼴.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부호만 바꾼 친구를 곱하는 거죠, 뭐. x 플러스 a 마이너스 플러스 a x 플러스 a 마이너스 플러스 a. 자, 요게 2분의 1 돼야 돼. 생긴 건 귀염둥인데 계산하려고 하니까 좀 양이 많죠. 자, 그래서 뭐 정리하자고. x가 마이너스 1로 간대. 자, 지금 a 마이너스 b 꼴, a 플러스 b 꼴을 곱했으니까 제곱 빼기 제곱 꼴이 되죠. 그래서 뭐 루트를 제곱했을 때는 루트가 날아가니까 x 플러스 a가 되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플러스 a가 되겠지. 빼기. 그리고 x 플러스 1이 있고요. 루트. 자, x 플러스 a 더하기 루트 마이너스 플러스 a 이렇게. 맞죠? 좋은 일이 발생하나? 사라지고 지워지잖아. 이해돼? 그 다음에 마이너스 플러스. 자, 좀 기다릴게. 자, a가 사라지고 마이너스, 그러니까 마마뿔. 엄마가 화났잖아. 그래서 x 플러스 1이야. 근데 여기도 x 플러스 1 있잖아. 다 지워지지 뭐. 다 지워진다. 그래서 남는 게 뭐예요? 자, 서술형 평가니까 일일이 써주는 거야, 선생님이. 분자를 분모는 뭐 남는 게 루트 x 플러스 a 더하기 루트 마이너스 플러스 a가 되죠? 요게 2분의 1이라는 얘기잖아. 여기도 써야겠네 뭐. 2분의 1. 자, 이걸 지우는 게 자연스럽겠다. 이렇게. 이해돼? 자, 그 다음에 x가 있을 자리에 마이너스 대입해봐. 마이너스 플러스 a가 되죠? 여기도 마이너스 플러스 a가 돼서 그러니까 똑같은 게 두 개 있네. 자, 그래서 식을 어떻게 고칠 수가 있겠다? 두 개 있는 거야. 누가? 마이너스 플러스 a가 요게 이제 2분의 1이 된다는 얘기지. 이해돼? 그럼 두 식이 같으려면 마이너스 플러스 a가 뭐가 돼야 돼? 요게 1이 돼야겠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를 넘겼을 때 a는 2가 되고요. 우리가 앞에서 b가 뭐라 그랬어? b라는 친구는 루트 마이너스 플러스 a라고 했으니까 a에다 2를 대입하면 2는 1이 되겠네. 힘들죠? 왜 이렇게 계산이 많아? 응? 자, 끝났네 뭐. 잘 풀었어? 자, 이렇게 해서 서술형 평가 문제 풀었어요.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일단 이게 중요하죠. 미정계수의 결정을 제대로 썼는가. 채점할 때 요거 빠뜨리면 감점 될 수 있어. 곧바로 이렇게 점프하면 점수를 깎을 거야. 미정계수 결정은 분모의 극한값이 0이면
분자의 극한값도 0이다야. 함수값이 0인 게 아니야. 다만 여기는 함수가 연속 함수이기 때문에 함수값으로 봐도 무방한 거지. 그러나 서술형 평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의 수학적 의사소통 능력도 보니까 이런 점프나 비약 없이 촘촘하고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수학을 잘 모르는 친구가 봐도 이해할 수 있게끔 상세하게 쓸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이런 유리화하는 과정 생략하면 안 되고요. 여기서 곧바로 일로 넘어가지 말고 이렇게 소거한 후에 식이 간단해진다는 것을 써준 다음에 점프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해서 뭐 A 값 잘 구했고, 근데 어떤 학생들은 이렇게 A만 구하고 또 B는 안 구해. 이러면 안 되지. 끝까지 긴장을 놓지 말고 문제를 풀어야겠다. 자, 이렇게 해서 9번도 풀려고 했는데 좀 시간이 좀 모자라서 자, 오늘 수업은 8번까지만 할게요. 자, 9번 같은 경우는 생긴 건 귀염둥인데 이제 좀 개념이 약한 친구들이 많이 실수하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9번부터 한번 해보고요. 자, 조금 어렵더라도 다 못 풀어도 좋으니까 13번까지는 한번 충분히 고민한 다음에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준비한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